반갑습니다. 작심1년입니다. 다들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1년은 다 같이 달려보는 걸로 파이팅!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2월달 한 달 매출을 인증을 하고 많은 초보자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반자동, 대량, 수동 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추천하는 방향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매출인데요. 보시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샵마인 기준 매출이고요. 실제 결제 금액 매출이 2,6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샵마인 기준 2월 매출이 2,660만원, 그리고 제가 일부 오프라인 매출이 한 9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한 달 매출은 총 2,7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는 금액이 광고비인데요. 제가 2월 한 달 동안 광고비를 총 162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한 개 계정에서 매출 발생한 게 전체 매출 2,600만원, 그리고 광고 수익률이 한 달 기준 로아스 1235% 정도가 나왔습니다. 광고비는 한 달 162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수인수익 계산을 해보면 6월 달에 매출 2,750만원, 그리고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배송비, 마켓 수수료까지 공제한 금액이 총 제품 마진율이 36.3%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광고비 162만원을 빼면 순수익이 2월달 기준 836만 2,500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수. 저보다 훨씬 매출이 높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구매 대행을 한 기간 대비 지난 1월달 대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순수익을 조금 만들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구매 대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음 스텝에 투자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인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구매 대행으로 성공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뛰어드셨을 텐데요. 초보 시절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자동, 대량, 수동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뭘로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되실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 바로 실행을 해라, 그게 성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시지만 초보분들은 다들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빨리 뭐라도 실행을 해서 매출도 올리고 물건을 팔고 싶은데 도대체 종류가 많아서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반자동, 대량, 수동 세 가지를 모두 직접 해본 구매대행 5개월 차, 수동 3개월 차, 왕초보 껌딱지를 뗄랑말랑하는 매출 2,700만원의 셀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자동, 대량, 수동 세 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자동인데요.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엑셀로 소싱할 상품의 리스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리스팅 작업할 때는 상품명과 배송비를 설정을 하고 그 상품, 소싱할 상품의 주소, URL 주소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품의 썸네일, 상품 이름, 상품명, 그리고 옵션명 요 정도만 편집을 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전체를 번역까지 하는 거는 사실 반자동이라기보다 수동에 조금 더 가까운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 번역까지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추천이라고 써놨죠. 왜냐하면 내가 소싱하는 상품이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성공 조건으로 제가 하루에 50개 이상 리스팅 작업을 하고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하루에 50개 정도 이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개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면 하루에 50개 하는데도 진짜 5시간 이상 아마 소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50개 정도로 잡았는데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개의 상품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50개 업로드하는 내 상품이
팔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자동은 그나마 팔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썸네일과 상품명, 옵션명을 편집을 하지만 상세 페이지 번역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번역까지 하는 거는 비추천을 드리고, 아마 상세 페이지까지 번역을 하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을 반자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자동 방식의 장점은 사업자가 한두 개면 충분하다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하루에 50개라고 했는데 보통 마켓이 G마켓 옥션 11번가도 바뀌었죠. 11번가까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개수가 5,000개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5,000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50개씩 한 달에 1,500개, 3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도 5,000개를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개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 개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한 개 계정만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도 한 개 계정에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시면 된다. 보통 30만원 정도 비용 발생을 하죠. 다만 단점은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반자동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멘탈적으로 힘든 작업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한두 달 정도 반자동 작업을 했었는데 아예 적성에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멘탈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엑셀 리스팅 작업할 때도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몰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구매 대행으로 잘 판매하고 있는 사람의 해당 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리스팅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도 한 개 몰에 있는 모든 상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매일 어떤 몰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될지 이 고민하는 거에서 일단 스트레스가 조금 있고, 그리고 리스팅 작업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할 때, 썸네일, 상품명, 옵션명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단순 노가다 작업이긴 한데 하면서 굉장히 현타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은 멘탈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품 수가 뭐 1,000개, 2,000개 정도 올렸을 때 몇 개의 상품이 판매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몇만 개, 몇십만 개 이상 상품이 인터넷 시장에 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 내 상품이 팔릴 확률이 높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매출이 발생하는 게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빨리 붙이기가 쉽지가 않죠. 대신에 올리는 상품 수 대비 타율은 높은 편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량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몇만 개, 뭐 10만 개 이상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반자동은 5,000개 중에서 그래도 나름 썸네일, 상품명, 옵션명을 수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노출되었을 때 고객들이 클릭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대량 등록하는 것 대비해서 타율은 높은 편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반자동 작업을 할 때 리스팅 작업을 했던 건데요. 보시면 키워드 검색어를 정하고 상품명을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상품명을 정해주고, 그리고 배송비 설정을 하고 소싱할 여러 상품 사이트에 URL을 넣어줍니다. 요 정도까지가 리스팅 작업이고, 이렇게 쭉 리스팅 작업을 50개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대량인데요. 대량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처럼 리스팅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로 소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아니면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많이들 봐주셨던 쿠팡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키워드까지 잡아서 리스팅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키워드 리스트 만드는 거는 소싱할 키워드, 상품명 리스트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면 키워드만 가지고 바로 소싱, 상품 수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대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량이죠. 그래서 상품을 올릴 때 키워드 하나당 최소 몇백 개에서 많게는 몇천 개까지 상품을 업로드를 합니다.
대량 등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업자 3개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3개 이상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6개의 사업자 이상을 내셔서 물량전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하나당 G마켓 옥션 11번가만 해도 15,000개 상품이고 쿠팡, 스마트 스토어는 10,000개 정도씩 되죠. 추가하면 35,000개, 그 외 다른 마켓까지 이용하시면 사업자 하나당 4만 개, 5만 개 이상의 상품을 올릴 수가 있는데 3개 사업자면 10만 개 이상이 되겠죠. 6개면 2, 30만 개, 그 이상의 상품을 올리는 건데 이렇게 반자동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은 상품을 단기간 내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초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량 등록의 장점인데요. 매출이 초기에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흥미를 붙일 수 있고, 이런 게 팔리구나, 이렇게 해도 물건이 팔리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재미를 붙여서 지속 가능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대량 등록의 장점이고, 단점은 사업자를 최소 3개, 6개 이렇게 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할 때 한 개 사업자당 45,000원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사업자별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3개면 곱하기 3의 비용이 발생을 하죠. 보통 프로그램이 대량도 25만원, 30만원 이 정도 하는데 3개 사업자면 프로그램만 한 달에 9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대량 등록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바구니 상품을 소싱을 했다 라고 해서 바구니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까 한 개 키워드당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바구니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다른 상품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재권 리스크가 있죠. 키워드를 잡아서 상품명을 설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옵션명이나 상세 페이지도 수정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이 팔리는 건 최신성 점수, 마켓에 최근에 올라온 상품들을 노출 점수를 조금 높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신성 점수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가 되지 않았던 제품들은 다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도 새롭게 상품을 계속 올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하시면 이 몰갈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새롭게 제품을 또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량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아까 최소 사업자 3개, 좀 많으면 6개 그 이상 사업자를 내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반자동 작업을 할 때 하루에 50개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3개 이상을 내시면 이 사업자 3개를 한 달 이내 반드시 모두 상품 개수를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주쯤에 몰갈이를 한번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동인데요. 내가 수동 상품으로 진입할 시장을 찾고 여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아서 소싱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상품명, 상세 페이지까지 모두 직접 제작을 하고 그 다음 마케팅까지 가미가 되어야겠죠. 리뷰나 트래픽이나 광고나 여러가지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 시장에서 꼭 1등은 아니더라도 1등을 하면 좋고 상위권에 노출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경쟁자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수동 방식의 장점은 작업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겁니다. 시장의 본질, 어떻게 해야 상품이 팔리고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 이러한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매출이 잘 됐을 경우이긴 하지만 상품 하나로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죠. 처음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을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죠. 즉 어떤 상품이 얼마나 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입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아야 됩니다. 야생입니다.
반자동 수동처럼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았던 매출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동 방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들어갈 만한지, 그리고 들어갔다면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혹시나 순위가 밀리거나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수동 방식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대량 반자동 방식의 한계가 무조건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반자동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수동으로 가든, 대량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수동을 가든, 아니면 바로 수동을 가든, 중요한 것은 반자동, 대량 방식을 얼마나 해보고 수동으로 넘어갈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군가 정답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한 달만 해보고 수동을 해라, 두 달 해보고 수동을 해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없고, 오직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혀보면 다음 스텝이 보인다. 저도 처음에 반자동 방식을 했었고 개인 사정상 포기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할 때 대량을 했고, 저는 비교적 대량 방식을 조금 짧게 했죠. 수동 방식을 바로 시도를 했고, 다행히 지금 수동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 대행 자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수동 방식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자동 또는 대량 방식 중에서 자신의 성향과 맞는 방식을 정하고, 해당 방식을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러한 상품, 이러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팔리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뒤에 수동으로 갈아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반자동과 대량, 수동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해 본 결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자동 방식보다는 대량 방식으로 조금 빠르게 매출을 일으키고 물건을 팔아보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수동 방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초보자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